너 어머니 필리핀 사람이더라. 에? 저 어머니 없는데요. 있는데요. 쌤 저한테 왜 그러세요 진짜? 완드가. 완다! 야, 교실로 안 들어가고 야 임마! 주인공은 완득이겠죠? 완득이. 학교에서는 싸움을 굉장히 잘해요. 그런데 사실은 굉장히 불우한 거죠. 왜냐하면 아버지가 약간 등이 굽으셨어요. 그러면서 굉장히 힘들게 이제 생계를 간신히 꾸려가는 형편이고요. 가난, 장애인 아버지, 게다가 필리핀 어머니까지. 여기까지만 해도 힘든데 학교에 자기를 사사건건 괴롭히는 선생님이 있는 거죠. 바로 동주 선생입니다. 얌마 도안드. 얌마 도안드. 와, 얌마, 너도. 동주 좀 시켜주세요. 근데 학교에서만 괴롭히면 그나마 참고 학교하면 이제부터 내 세상이다 하겠는데 또 옆집 사시죠? 근처. 이번에도 안 죽이면 저 진짜 부처님한테로 갈 겁니다. 자, 이 완득이라는 18살 문제아 네. 그리고 이 괴팍한 선생님인 동주 선생님과의 일종의 버디 무비일 수도 있고요. 저는 투톤 무비로서 서로 치고받는 긴장과 그 갈등의 이야기일 수 있는데 이 모든 이야기가 유쾌한 분위기 속에서 펼쳐집니다. 이 영화는 김여령 작가의 원작 소설이 워낙 유명한 청소년 소설이죠. 네. 이 소설이 벌써 70만 부가 팔렸다고 그래요. 70만 부요? 네, 굉장히 많이 팔린 거죠. 잠깐만요. 네. 건당 1,000원 잡으면 바로 인세 계산 들어가시는군요. 네. 자, 이 영화 완득이 청소년들의 그 성장 드라마 그렇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성장 영화를 만들 때 몇 가지 공식이 있어요. 폭력적인 학교 시스템, 그 속에서 폭력적인 교사, 그리고 이제 사회적으로 굉장히 억압된 환경 속에서 이성과의 교제에도 굉장히 마음 속을 애태우고 굉장히 뭐라고 그럴까 일종의 유사 조폭 영화처럼 푸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완득이는 거기에서 비하면 주먹을 쓰고 킥복싱까지 극중에서 함에도 불구하고 네. 영화의 터치가 굉장히 여성적인 터치예요. 부드럽고 거친 그 10대 남성들의 폭력보다는 어떤 그 여린 감성과 묘사를 가지고 이제 보여준다. 그렇죠. 이한 감독님 오늘 안 나오셨는데 네. 실제로 보면은 네. 손톱 정리도 깔끔하게 그렇게 돼 있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직접 본 건 아니지만 네네. 혹시 그 네일샵을 못 들려서 오늘 못 나오신 건 아니지? 네. 영화를 보면 성격이 보입니다, 감독님. 네네. 네. 안 나오시면 이런 취급 받으세요. 그러니까 다음부터 나오셔야 됩니다. 흥미 없어? 이번엔 백미밖에 없어요. 이 영화의 최고 강점이라고 하면 배우입니다. 완득이라는 타이틀을 받고 있는 유아인 씨, 네. 그리고 또 선생님 동주 선생님 역으로 나오고 있는 김윤석 씨. 이 두 사람의 앙상블은 제가 볼 때 올해의 앙상블이에요. 예를 들면 선생님이 하도 이렇게 닥달을 하니까 완득이가 볼멘 목소리로 제가 어머니 젖을 먹고 컸다고요. 그럼 새끼 태어나자마자 그러면 김치국에 밥 하나 먹고 큰 줄 알아? 전 카바레 누나들이 주는 과자 먹고 큰 줄 알았거든요. 잘났다 새끼야. 이거 말 한마디도 안 돼 이거 하여튼. 이 대사가 시나리오상으로 보면 별로 웃긴 대사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평범한 대사를 굉장히 심드렁하고 냉소적이고 빠르게 소화를 하죠, 김인석 씨가. 이런 것이 바로 두 배우의 합이라고 할 수 있겠죠. 김윤석 씨야 워낙 연기의 네. 어떤 힘과 세기가 있는 배우이기 때문에 그렇다 치더라도 유아인 씨가 바로 그런 김윤석 씨와 함께 그 합을 겨루면서도 절대 밀리지 않았다는 것은 올해의 발견이라고도 볼 수 있는. 유아인 씨 자체가 연기에 대한 욕망이 굉장해요. 그러니까 이 연기를 업으로 삼고 내가 이 일을 굉장히 잘해내고 싶다라는 그런 어떤 지향점이 굉장히 높아서 그것이 연기에 반영돼서 점점 좋아지는 배우라고 할 수 있고요. 또 한 가지 유아인 씨가 저는 굉장히 타고난 아주 대단한 배우로서 장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얼굴이 참 좋아요. 속된 표현은 우리가 탈이라고 부르는데 맞아요. 네, 이 탈이 정말로 많은 연기를 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쉽게 얘기해서 이 유아인이라는 배우는요, 그 입을 벌려서 대사를 할 때와 입을 닫고 표정을 보여줄 때가 굉장히 다른 극단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멋진 어떤 그 배우로서의 얼굴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왜 자꾸 그러세요? 아버지한테 물어보시라고요. 또 하나 재밌는 건 한국 영화에서 라면이 없었으면 영화 어떻게 만들었을까? 그야말로 십몇 년 만에 엄마를 처음 만났죠. 그래서 엄마한테 뭔가 얘기를 하고 싶은데 얼마나 쌓인 말들이 많고 엄마 보고 싶었어 이러는 것도 굉장히 쑥스럽고 그럴 때 하는 말. 라면 드실래요? 김치는 없어요?
우리에게 라면이란 뭘까요? 그러니까 한국 영화의 3분의 1은 라면이야 진짜. 예를 들면 봄날은 간다 보면 라면이 최고의 그 유혹에. 라면 먹을래요? 또한 짜장라면을 먹기 위해서 맞아, 짜장라면. 김치미수기에서 분말 짜장 청백당 텍스트린 캐러멜스 캐러멜 1년 동안 네 무인도에서 그걸 하나 먹어보겠다고. 네, 한국인의 한과 감동이 담겨 있는 음식. 우리에게 정말 라면은 무엇인지 네, 네. 그것을 가르쳐주는 영화 완득이었습니다. 자, 이 영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아쉬운 점이 있다 또는 불만을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네. 일단은 이 완드가 처해 있는 상황이 너무 동화적이고 희화적으로 표현함으로써 우리가 마주봐야 될 부분들은 조금 희석시켜버린 것이 아니냐. 이 영화는 뭐라 그럴까요? 좀 지나치게 무난한 느낌? 어떤 영화가 이렇게 평균 점수가 굉장히 좋다고 할 때 와 어떻게 이런 부분이 이 영화에 있지라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도드라지는 부분이 있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 영화는 평균적으로 딱 좋아요. 굉장히 놀라운 부분은 사실은 존재하지 않죠. 그런 의미에서 영화는 참 편하게 볼 수 있겠다라고 하지만 네. 보고 나왔을 때 그것이 어떤 깊은 감동을 준다거나 또는 떨림을 전달해주는 쪽에 있어서는 조금 약한 것이 아닙니다. 자, 영화 완득이 이제 피해갈 수 없는 별점과 한 줄 정리입니다. 네. 별점 몇 개 주시겠습니까? 이 영화에 대한 제 별점은 3개 반입니다. 와, 김윤석, 유아인은 올해의 앙상블. 라면의 면발처럼 쫄깃쫄깃한 영화. 먹고 싶다. 라면 한 그릇.